팔이 너무 조그매서 찍지는 못하겠어. 오늘은 13까지 할 겁니다. 유형 13. 그리고 또 스트 조금 풀어요. 일단 질문 있나요? 몇 번? 오늘 한 유형 209번까지 중에 모르는 거. 나중에 또 물어봐도 돼. 없어? 그러면 없어? 괜찮아? 그러면 바로 유형 7 봅시다. 210번. 우리 중복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까지 했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우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확률로만 바꾼 것 뿐이잖아. 그러면 210번 바로 해봐. 너무 쉬워. 그냥 전체 확률 분의 5끼리 이웃 확률 둘 다 경우에서 구해서 분수로 만들어주면 끝이죠 그냥. 진짜 별거 아니지. 자, 볼게요.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줘야겠지. 전체 경우의 수는 TOMATO를 나열한 거. 일단 6개니까 6팩에다가 TTOO 겹치니까 2팩 분의로 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180. 이게 분모에 들어가겠고 분자는 5끼리 이웃하는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 우리 이웃하는 거는 두 개 하나로 치고 묶어주기로 했잖아. 하나로 묶어줘. 그러면 5개 분자가 되니까 5팩이고 TT 두 개 겹치니까 2팩. 이거 5, 5 겹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얘는 하나로 쳤으니까 그냥 5, 5라는 하나의 문자야. 겹치는 게 아니야. 2팩으로 나눠주고 60. 그리고 얘는 자리 바꿀 필요가 없죠. 똑같은 문자니까. 그래서 180분의 60. 그래서 답은 3번. 이거는 너무 쉬워. 그냥 같은 곳에 있는 수열을 다시 분자에 넣으면 되는 거니까 쉽게 해보면 되고요. 그럼 이제 드디어 조합이 나오는 거. 213번. 자. 이거 원래 조합인지 알려주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냥 문제만 보고 어떤 걸 쓸지 생각하면서 할 거야. 자, 이거 한번 읽어봐. 213번. 얘도 너무 쉬워요.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 그러면 아무 조건이 없을 때 그냥 7개의 공 중에서 3개를 꺼내는 게 전체 경우의 수겠죠? 그래서 그냥 7C3 이게 분모야. 왜 조합을 쓴 거야? 일단은 겹치면 안 돼. 중복 쓰면 안 되죠? 이 똑같은 공을 2개 고를 수 없잖아. 이미 뽑은 건데. 그러니까 무조건 C 아니면 P인데 그냥 공을 뽑는 거는 순서가 상관이 있어 없어. 검은 공을 먼저 뽑든 흰 공을 나중에 뽑든 뭐 이런 게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조합을 쓰는 거지. 이게 분모고 근데 조건이 흰 공 1개, 검은 공 2개가 나와야 돼. 그럼 분자에는 흰 공 3개 중에 하나를 뽑고 검은 공 4개 중에 2개를 뽑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서 곱하기 이게 들어가야겠죠? 그럼 765니까 35분의 3 곱하기 4, 3, 12 나누기 하면 6.
한번 해보세요. 일단 할만해. 충분히 할 수 있어. 힌트를 주면 얘는 당첨 제비의 개수를 미지수로 놔야 돼. 자, 당첨 제비가 몇 개인지 모르면 우리는 식을 쓸 수가 없어. 그냥 대충 뭐 x개다, n개다 이런 식으로 두고 식을 써보세요. 우리 궁금한 게 당첨 제비의 개수니까 그 미지수를 구하면 되는 거야. 자, 일단 분모에 들어갈 거는 아무 조건 없이 10개의 제비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뽑는데 항상 뭐 주머니 속에 공을 뽑는다, 뭐 제비를 뽑는다 이런 거는 다 조합이야. 왜냐면 순서가 상관이 없어. 그리고 동시에 중복되게 똑같은 걸 뽑을 수가 없어. 애초에 중복되게 없으니까 십시인데 임의로 2개를 뽑았는데 다 당첨 제비일 확률이 15분의 1이래. 그러면 당첨 제비를 내가 n개라고 해볼게. 당첨 제비 n개. 그럼 이 n개 중에 2개를 뽑은 게 15분의 1이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0 곱하기 9고 얘는 2분의 n 곱하기 n-1 요거죠? 나눠 쓰면은 그럼 번분수니까 둘이 약분 되겠죠? 요렇게 곱한 거분에 이렇게 곱한 거니까 그럼 식을 쓰면 90분의 n-1 요렇게 됩니다. 이게 15분의 2랑 같대. 그럼 통분을 해줘. 15에다가 6 곱하면은 90이 되잖아. 그럼 90분의 12 이렇게 쓸 수 있지? 위아래 60 곱하면. 그럼 n 곱하기 n-1이 12인 거를 찾으면 연속된 두 자연수가 곱했을 때 12 나오려면 딱 봐도 4 곱하기 3이죠? 그럼 당첨 제비가 4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죠? 자, 다음. 자, 이것도 그냥 읽어보면은 어떤 사건 A가 있는데 N번 중에서 R번 꼴로 일어난대. 그럼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N분의 R이다. 그쵸? N번 중에 R번 꼴로 일어나면은 뭐 100번 중에 한 번 꼴로 일어난다. 그럼 그 확률은 100분의 1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 시행 횟수 N이 충분히 클 때 A가 일어나는 횟수가 R이면은 상대도수 N분의 R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시행 횟수가 엄청나게 큰 거를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통계적 확률은 예를 들어 동전 앞면이랑 뒷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했냐면 우리가 직접 한 10번 정도 동전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해봐. 그럼 딱 앞면 5번, 뒷면 5번 이렇게 나올까? 2분의 1인 건 알지만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지. 앞면 3번, 뒷면 7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 횟수를 엄청나게 계속 늘린다 생각해봐. 뭐 1억 번 넣는데 그럼 앞면이랑 뒷면 나올 횟수가 딱 이렇게 1대1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 소리야. 이거는 통계적 확률이고 통계적 확률은 실제로 해본 거. 그래서 시행 횟수가 적어. 근데 이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은 수학적 확률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n 분모가 많아지면은 수학적 확률을 받는다. 이게 동전으로 예시를 들 수 있어요. 주사위도 각 면이 나오는 확률이 6분의 1이지만 실제로 다 던져봤을 때 모든 면에 나오는 확률이 똑같진 않을 수 있거든. 근데 그 횟수가 많아지면은 점점 똑같아진다라는 소리입니다. 217번. 이것도 읽어보세요. 겁나 쉬워. 뭐야 그냥? 200번 중에 7점 이상 맞힐, 9점 이상 맞힐 확률. 그럼 이거 다 더했을 때 200인 거잖아. 근데 그 중에 9점 이상 맞출
맞춘 게 몇 번이야? 47번에 25번. 그러면 72번이네? 그럼 총 200번 했잖아. 200번에 72. 이렇게 하면 되겠죠? 4분에서 4로 되겠네. 4, 2는 4, 4, 8에 30, 4, 5, 20. 50분에 18. 또 되니까 뭐 25분에 9. 이렇게 쓰면 돼. 아니면 뭐 0.36. 100분에 36. 이렇게 해도 돼. 소수로 써도 돼. 자, 218번. 이것도 읽어보세요.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도 끊어서 풀 수 있어야 돼. 다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요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또 항상 뭐를 구하려고 하는지를 잘 체크해봐. 결국엔 노란 구슬이 몇 개 들어있는지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그 몇 개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X개라고 나, 뭐 N개 이런 식으로 나. 미지수로 두고 풀면 돼. 내가 구하고 싶어 하는 거를 미지수로 두는 거야. 뭐 X든 A든 N이든 마음대로 두시고요. 노란 구슬은 N개라고 했어. 근데 합쳐서 7개가 있대. 그럼 빨간 구슬은 7-N개가 있을 거야. 근데 뭐 알려줬어? 지금 각각의 뭐 주머니 이렇게 각각 들어있는데 임의로 2개씩 계속 꺼내니까 7번 중에 4번 걸로 다른 색이 나와야 돼. 이거를 말로 표현, 그러니까 말로 7번 중에 4번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확률을 표현하면은 7분의 4인 거야. 7번 중에 4번 정도는 서로 다른 색깔의 구슬이 나왔다. 그럼 우리는 서로 다른 색깔의 구슬이 나오는 확률을 표시를 하고 그게 7분의 4다라고 하면 되거든? 그럼 분모는 뭐야? 그냥 7개 중에 2개 뽑은 거. 이게 분모고 분자는 서로 다른 색깔이 나와야 되니까 n개 중에 하나를 뽑고 7-n개 중에 하나를 뽑고 그럼 빨간 하나, 노란 하나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 7이랑 n이랑 좀 헷갈리는데 이거 7입니다. 요게 7분의 4다. 이거 풀면 되죠? 그럼 7C는 76에 42, 21이니까 21분의 n 곱하기 7-n이겠네. 요거 어차피 뒤에 1이면 그냥 요 값이죠? n 7-n. 얘는 21분의 위아래 3 곱하면 12죠? 30 곱하면 그럼 n 곱하기 7-n은 12겠네. 이거 전개해서 2차 방정식 풀면 되죠.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7n 마이너스 12는 0 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12는 0 3, 4로 되네. 그럼 n이 3 또는 4인데 노란 구슬은 빨간 구슬보다 많다라고 했잖아. 그럼 n은 7-n보다는 커야 돼. 그럼 4겠네 4. 3이 되면은 3, 4 이렇게 되잖아. 4개. 되겠죠? 그 다음에 기하적 확률. 요것도 지금 보면은 읽어보면은 길이, 넓이, 부피, 시간 등 연속적으로 변화하여 그 개수를 구할 수가 없을 때 지금까지는 경우의 수를 직접 셀 수 있었어. 뭐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 뭐 10가지, 뭐 6가지. 근데 이런 그림에서 뭐 색칠된 부분에 꽂힐 경우, 총알을 꽂힐 경우 그런 확률을 물어봤을 때 뭔가 경우의 수를 셀 수는 없잖아. 그때는 비율로 확률을 구한다. 이것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 갖고 반지름의 길이가 1, 2, 3이래. 그러니까 가운데 원은 반지름 1. 얘는 이만큼이 또 1이겠지? 얘는 또 1. 그러니까 1, 2,
9파이 파이 r 제곱.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전체 큰 원 2의 제곱 4파이에서 작은 원 빼면 되죠. 파이. 그럼 9파이분의 3파이니까 3분의 1이겠죠. 여기는 어쩌다 보니 전부 다 풀어주게 되는데 220번도 한번 해봐. 이런 것도 생소해서 못할 것 같은데 시간 줄게. 실근을 가진다? 그럼 뭐야? 판별식이랑 관련된 거죠? 이거 우리 너무 옛날에 했다고 잊은 거 아니지? 이런 식으로 확통에서도 그 전 개념이 당연히 안다고 하고 나오니까요. 챙겨주셔야 돼요. 얘들아, 실근 가진다고 하면 뭐 해야 돼? 실근에 가진다. 실근 가진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우리 이거 했잖아.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서로 다른 두실근. 서로 다른 두실근. 판별식이 0이랑 같을 때는 중근.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허근. 그러니까 결국엔 실근은 없는 거지. 그럼 만약에 실근이 있다 하면 중근이나 서로 다른 두실근이야.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문제에서 실근이 아니라 뭐 서로 다른 두실근이다? 이랬으면 0보다 크다. 그냥 실근인지 뭐 허근을 가지는지 뭐 이런 거 잘 확인해야지. 그럼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한 번씩 해봐. 한 번씩 바로 써보면 돼. D 얘 지금 이 X의 개수가 짝수차 아니니까 짝수차는 안 되죠? 그냥 바로 해볼게. 3K의 제곱, D제곱, 마이너스 4, AC,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거 계산해야지. 그럼 9K제곱, 마이너스 8K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수직선으로까지 표현해야 돼. 뭐 어떻게? K로 묶어. 9K, 마이너스 8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0이랑 9분의 8이니까 K는 0보다 작거나 K는 9분의 8보다 크거나 이렇게 나오잖아.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주고. 근데 문제에서 K는 마일부터 1까지래. 대체 이게 왜 기하적 확률이지? 생각해야 돼. 자, K가 마일부터 1까지. 이걸 한번 수직선으로 볼게. 마 1부터 1까지 둘 다 색칠이네. 근데 이 사이값이니까 이렇게 해볼게. 이게 지금 K의 범위야. 그럼 뭔가 이 수직선 안의 넓이를 기하적인 확률로 판단하려는 거 맞죠? 이게 원래 K의 넓이인데 이 문제를 풀어보니까 서로 실근을 가지려면은 K가 0보다 작거나 9분의 8보다 커야 된대. 그럼 그 범위를 한번 해볼게. 0은 한 이 정도 되겠죠? 0보다 작거나 항상 이렇게 서로 다른 애들은 높이 다르게 그려주라 했죠? 9분의 8. 9분의 8은 9분의 9보다 살짝 작으니까 여기 정도겠네? 9분의 8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K의 범위 어디야? 여기나 여기 마일부터 0까지 또는 9분의 8부터 1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다 어떻게 써? 실근을 가질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원래 K 가능한 거는 마일부터 1까지야. 그러니까 원래 K의 범위는 마일부터 1까지니까 그 2야. 2 정도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2잖아. K는 마일부터 1까지 가능했어. 이 수직선을 확률로 쓰자는 거야. 넓이로 활용을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넓이라기보다는 이 길이를 활용하자는 거지. 원래
7분의 다지려면은 마일부터 0까지, 9분의 8부터 1까지 요때만 가능해. 그러니까 이거를 비율로 써서 마일부터 0까지 0에서 마일 뺀 거 더하기 1에서 9분의 8 뺀 거. 요 정도 길이만큼만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 전체 길이 분의 각각 길이를 분자에 써줄 거야. 그러면 실근이 될 확률이 나오겠죠? 2분의 1 플러스 9분의 1. 그럼 9분의 10이니까 18분의 10, 9분의 5 그렇게 되겠네요. 얘는 9분의 9, 9분의 10이니까 번분수하면 18분의 10이 돼서 약분하면 9분의 5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수직선으로 나올 때 그 길이를 또 확률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알아두시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220번. 그 다음에 221번. 자, 위에 이거 세 가지 보자. 일단 확률은 항상 0부터 1까지다. 여기 완전 밑줄. 확률이 1.1 아니면 뭐 마이너스 몇 이럴 수가 없어. 확률은 항상 제일 작은 안 일어나는 확률은 0, 일어나는 건 1. 이렇게 둘 중에 하나고. 그럼 두 번째,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S에 대해서 PS는 1이다. 확률이 1이면 무조건 일어나는 거. 그럼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확률이 0이다. 자, 이거 아는 상태로 221 해보세요. 이것도 간단하죠? 자, 기억. 당연히 어떤 확률은 0부터 1까지 맞지. 그 다음에 표본 공간을 S라고 하네. 표본 공간은 항상 그냥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표본 공간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거는 당연히 1인 거고,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0인 거고, 더하면 1이 나오지. 그 다음에 PAQB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그냥 어떤 확률이야. 그럼 이 확률도 0부터 1 사이 맞겠죠? 당연히. 5번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12명. 이것도 위에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 이거 많이 했죠? 합집합, 뭐 합사건 이런 경우에는 항상 A랑 B만 더하는 게 아니라 P랑 PB 더하고 교집합의 확률을 무조건 빼줘라. 이걸 많이 빼먹어서 틀린다고 했지? 꼭 포함해줘야 되고, 근데 만약에 배반 사건이다? 둘이 교집합이 없다? 그럼 교집합을 뺄 필요가 없지. 어차피 공집합이니까. 그래서 그냥 둘이 더하면 된다. 그리고 뭐 여사건의 확률은 전체 1에서 A 확률을 빼주면 된다. 1이 전체 일어날 확률이니까. 바로 224번. 이거는 그냥 완전 고1 때 배운 그 집합 느낌이죠. 일단은 여집합이 0.2니까 PA는 0.8 이렇게 쓸 수 있고, B의 여집합, 여사건의 확률이 0.5니까 PB는 0.5. P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곱이 그거잖아. 근데 얘가 0.8
볼게요. PA 합 B를 구하래. 근데 배반 사건이래 서로. 그럼 합집합이 그냥 PA와 PB를 구하면 되는 거야. 왜냐면 교집합이 없으니까. 근데 PA랑 PB가 값이 뭔지 모르지. 연립하면 돼. 우리 PA랑 PB에 관한 식이 두 개가 있잖아. 그럼 이게 그냥 확률로 표현 된 거지. 그냥 XY로 생각하면 되거든. 연립해볼게. PB가 PA-6분의 1이니까 PB 자리에 PA-6분의 1을 집어넣은 거야. 그럼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6분의 1 왼쪽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양변에 60 곱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2, 3, -1 이렇게 되고 PA는 2분의 1부터 -3분의 1 이렇게 되는데 확률이 음수일수는 없으니까 얘는 안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이고 PA는 PB는 2분의 1 넣고 빼면 되지. 2분의 1은 6분의 3이니까 6분의 2가 되겠죠. 둘이 더하면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니까 6분의 5가 되겠네. 너무 센 거 같은데요? 좋아요. 넣어주세요. 네. 그냥 이렇게. 야 이제 추워졌어. 공조를 안 되잖아. 자, 그럼 우리 유형 13까지만 할게요. 유형 13, 이거 읽어보세요. 이번에는 똑같은데 PA, PB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줄글로 설명되어 있는 그런 문제야. 그래서 너가 그거 벗어 잠바를. 그냥 있을게요. 안 넘지. 참고로 얘도 귀찮지만 두 수의 합이 8 이상이거나 4의 배수일 확률이니까 거나잖아. 그러면 교집합을 빼줘야 돼. 자, 여기서 두 수의 합이 8인 게 PA라고 할게. 이게 A 사건이라고 할게. PA 4의 배수일 확률은 PB라고 할게. 그럼 우리는 PA 구하고 PB 구하고 PA 교 B 구하면 돼. 근데 지금 이게 정4면체랑 정6면체를 돌린대. 보통 주사합이 2개 돌리잖아. 근데 달라. 그러니까 얘는 총 24가지가 있는 거야. 정4면체 4가지 숫자, 주사위에 6가지 숫자. 근데 두 수의 합이 8인 거 다 해보자. 뭐 있을까? 정4면체에서 1 나오고 주사위에서 7. 아, 안 되네. 주사위 6가지니까. 그럼 2, 요렇게랑 3, 요렇게 4, 4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자리 바꾸는 건 또 안 돼. 얘가 숫자가 없으니까 1, 2, 3, 4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PA는 3가지밖에 없는 거야. PA는 24분의 3 해서 8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아, 2, 3이네. 미안. 합이 8인 게 아니라 8, 2, 3이야. 그럼 9일 때도 구하고 10일 때도 구하고 최대는 4랑 6 만나서 11 되겠네. 정사면체에서 4, 정육면체에서 6. 그러면 9일 때는 이렇게 있겠고 10일 때는 이렇게 있겠네. 6가지겠네. PA는 그럼 4분의 1입니다. 24분의 6 해가지고. 그쵸? PB도 똑같이. 4의 배수일 확률. B 사건 4의 배수. 두 수의 합이 4의 배수. 그럼 4부터 8 이렇게 2가지가 있겠네. 더해서 10이 최대니까. 그럼 4 나오는 거. 1, 3, 2, 2, 3, 1 이렇게 있겠고 8 나오는 거. 2, 6, 3, 5. 근데 A에 어. 5, 6은 안 되는 거예요. 정 4면체니까 5는 나올 수 있지. 왜요? 아니에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정 4면체는 1부터 4까지밖에 안 적혀 있는데 5는 어떻게 나와? 주사위가 아니야. 정 4면체니까 면이 4개고 1부터 4까지밖에 없어.
얘는 다르다고 했잖아 내가. 주사위 2개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는 4개, 하나는 6개 나올 수 있어. 숫자 너무 나올 수 없지. 그럼 8은 또 이렇게 되니까 얘는 6가지. 그럼 P, B는 4분의 1. 그래서 이거 4분의 1, 4분의 1 더해서 2분의 1 이렇게 쓰면 틀린다고 했죠? 교집합 구해서 빼줘야 돼요. 그럼 P, A, 교, B를 구해야 돼. A, 교, B는 A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B도 만족하는 거야. 그럼 합이 8이면 되겠죠? 8이면 A도 만족하면서 4의 배수이기도 해. 그러니까 요거 세. 그러니까 24분의 3. 즉 8분의 1이겠지.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빼기 8분의 1 이렇게 해주면 합집합 나오겠죠? 8로 통분해주면 8분의 1이겠네. 아니겠네. 8분의 4, 3이겠네. 됐죠? 자, 마지막 문제 232번. 한번 읽어보세요. 만든 자연수가 짝수이거나 5만 이상. 또 거나야 조심해야 돼. 그럼 짝수일 때 확률, 5만 이상일 때 확률, 둘의 교집합일 때 확률 구해서 빼줘야겠죠. 시험범위 나오면 꼭 말해줘. 나왔어요. 왜 말해? 어디요? 조건 방률까지? 아, 근데 수행평가는 그거부터 나가는 걸 텐데. 아 그래? 지금 통계까지 나가니까 보통 조건 방률까지 나가. 조건 방률 한 절반까지 하거나. 걔남은 아직 안 나왔어? 네. 자, 그럼 얘도 짝수이거나 5만 이상의 확률이니까 짝수일 때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은 일단 확률이니까 분모는 전체 저것을 넣어주면 되죠? 5팩? 1, 2, 3, 4, 5를 5자리 만드는 거 나열하는 거 5팩이잖아. 5, 4, 3, 2, 1 5팩이고 그 중에 짝수여야 돼. 그러면 마지막 자리가 뭐여야 돼? 2거나 4면 돼. 6, 8 이런 거 안 돼? 왜냐면 숫자가 1, 2, 3, 4, 5까지밖에 없으니까. 2거나 4여야 되고 나머지 앞자리 4자리는 그냥 아무거나 넣으면 되지? 그냥 4팩. 그럼 분모는 4팩에 5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죠? 이해해야 돼 천천히. 그러면 5분의 2가 남겠네. 다약분 되고 짝수니까 뒤에 2, 4 두 가지 선택 남겨두고 앞자리, 만의 자리부터 4자리 4팩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그럼 5만 이상이라면 뭐가 고정이기만 하면 돼? 맨 앞자리가 5이기만 하면 되지. 5이기만 하고 나머지 4자리는 그냥 상관없잖아. 아무거나. 그럼 뭐야? 항상 분모는 5팩 분해고 5만 이상이라면 그냥 5팩분의 4팩이면 되죠. 5는 고정이고 나머지 4자리만 정해주면 된다. 얘는 5분의 1이야. 그래서 답이 5분의 3이 아니고 교집합 빼줘야 된다 했지. 교집합
이상인 거. 그러면 합쳐주면은 앞자리가 오면서 마지막 자리가 2 또는 4면 되는 거야. 그럼 확실히 정해진 건 얘고. 나머지 이 세 자리만 배열하면 되잖아. 5패분의 3패. 이 세 자리 배열하고 2 또는 4여야 되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지. 20분의 1이네. 5, 4, 20. 그러면 더해주면 5분의 2 더하기 5분의 1 빼기 10분의 1 10으로 통분하면 4 더하기 2 마이너스 1 2분의 1이 나오네. 됐죠? 답은 2분의 1. 그래서 오늘 숙제는 232번까지 쭉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에 수축 좀 못 풀어준 거 같이 해볼게요. 수축은 저번에 해서 알겠지만 어렵잖아. 그래서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여러 번 풀면서 그 문제를 익숙해지면 돼. 그게 안 되면은 그냥 그 유형을 외우기라도 하면 돼. 어차피 숫자를 바꿔서 똑같게 나올 거니까. 그리고 그 중복 조합이랑 이항정리 거기도 기본 문제 풀었나? 숙제였는데 그것도 같이 풀어오세요. 기초 문제나 안 푼 사람들만. 근데 아예 그냥 좀 끄고 할게요. 너무 공간 차지를 많이 해요. 우리 5번까지 했었지? 네. 그치? 6번 잘 그치? 6번 한번 읽어봐. 당연히 어려운 거 맞아? 이거 너무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 우리 계속 반복해서 풀 수 있게 만들어줄 테니까. 처음 볼 때는 그냥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 하고 이해하고 안 되는 부분 꼭 물어보고. 자, 보면은 지금 NA-B 곱하기 NA가 NU래. 지금 여기 N은 요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잖아. 근데 A-B는 A의 차집합이라고 해서 내가 항상 순수한 A라고 하면 B랑 교집합이 없는 그냥 A를 말하는 거야. 근데 둘이 곱했을 때 전체 집합이 나와야 된대. 근데 정해져 있잖아. 전체 집합은 몇 개야? 6개. 요 숫자는 정해져 있어. 6개 이미. 그리고 원소의 개수잖아. 개수는 무조건 정수란 말이야. 6이 될 수 있는 정수는 정해져 있어. 뭐 있어? 2 곱하기 3 6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정해져 있다. 근데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순수한 A의 값은 A보다 작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A랑 B가 이렇게 있으면 순수한 A분은 여기잖아. B랑 겹치지 않는 A는 여기 전체잖아. 그러니까 N-B는 A보다 숫자가 무조건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6, 1 이런 거 안 되고 1, 6이어야 되죠? 1, 6 그리고 3, 2 이런 거 안 되겠죠? 3, 2, 6, 1 이런 거
이러면 안 된다. 얘가 더 클 수 없다. 숫자 전체보다 요만큼이 더 클 수가 없지. 같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 간단해. 그냥 이거일 때 가지 몇 개, 이거일 때 몇 개 하면 돼.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해볼게. n-p가 1이고 n-a가 6일 때 이렇게 한번 해보고, 두 번째는 n-p가 2고 n-a가 3일 때, 그래야지 곱해서 6이 나오잖아. 이렇게 6이 나오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천천히 할게. 그냥 곱해서 6이 나오는 정수를 구한 거야. 그럼 봐봐. nu가 6이잖아.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6이잖아. 근데 a의 개수도 6이래. 그럼 무슨 말이야? 우리 항상 전체 집합 쓸 때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쓰고 이 안에 a랑 b 뭐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 근데 전체 집합 개수랑 a의 개수랑 똑같아. 그럼 a는 그냥 전체 집합이라는 거야. 전체 집합이랑 a랑 같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b가 있다는 거야. 이런 느낌인 거지. 이해돼? 전체 집합 6개인데 a의 개수도 6개야? 그럼 a가 전체 집합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그림 그린 거야. 이해하기 쉽게. 근데 또 a의 차집합, 그러니까 순수한 a가 1이래. 순수한 a라는 건 뭐야? b에 포함되지 않은 a 부분, 그러니까 b가 아닌 이 밖에 있는 부분이 1인 거야. 그럼 원소 6개 중에 밖에 하나가 있고 나머지 5개는 다 b에 있다는 거야. 이런 느낌인 거지. 뭐가 뭔지 몰라. 근데 이런 식의 구조라는 거야. 순수한 a는 하나고 b는 6개. 그럼 이 경우의 수를 세보자. 너무 간단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A, B, C, D, E, F 중에 이 밖에 있을 하나를 골라주면 끝이야. 6C 1. 아니 반대로 B 안에 들어갈 거 5개 골라주고 6C 5. 6C 5나 6C 1이나. 아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경우는 그냥 6가지. 얘는 조금 쉬운 버전.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럼 얘도 그림 그려볼게. 전체 집합 이렇게 있고 얘는 A의 개수가 3이니까 전체 6보다 작아. 그러니까 이 안에 이런 식으로 그려줘요.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원래 아는 그런 집합.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동그라미로 한번 어떤 구조인지 생각을 해볼게. N-A는 3개야. 그럼 이 안에 3개가 들어가야 돼, 원소가. 근데 어디에 뭐 몇 개, 2개, 1개인지 몰라. 그럼 차집합을 확인해보면 돼. 순수한 A 부분이 2지. 아, 그럼 B랑 겹치지 않은 순수한 A 부분이 2고 이 전체 A는 3이네? 그럼 여기에 하나 또 있겠네? 이런 느낌인 거지. 확실한 건 이거밖에 몰라. 나머지 3개의 원소는 여기 있는 건지 여기 있는 건지 몰라. 2개만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고를 거는 똑같아. 아까 이렇게 골랐던 것처럼 고르면 돼. 이 6개 중에 이 A 차집합에 들어갈 부분 2개 골라. 총 개수 셀 거니까. 그 다음에 2개 골랐으니까 이제 4개가 남고 그 4개 중에 하나 교집합에 들어갈 거 하나 골라.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끝이야? 아니지. 왜냐면 나 지금 원소 3개만 배열한 거야. 그럼 나머지 3개 남잖아. 예를 들어 A, B, C가 이렇게 3개 배열했으면 D, E, F도 어디가 들어가야 돼. 근데 그 대신 여기랑 여기 이미 꽉 찼어. 2개 한 개로. 여기 또는 여기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곱하기 D가 들어갈 부분은 2가지, E가 들어갈 부분도 2가지, F가 들어갈 부분도 2가지, 2의 3승 여기까지 추가해 준 거지. D, E, F가 들어갈 것까지 추가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15에다가 곱하기 4에다가 8 60에다가 8이니까 480 이렇게 되겠네. 결론은 480 더하기 6이니까 486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번 자, 그 다음에 7번 보면은 얘는 진짜 간단하거든? 근데 우리가 원래 아는 거랑 좀 다르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생겼네. 그럼
우리 이거 구할 때 요 한 칸을 A라고 하고 요 한 칸을 B라고 해서 A부터 B까지 가는데 A를 5번 쓰고 B를 2번 쓰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500분의 200, 500 곱하기 200분의 700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근데 하나가 추가됐어. 그러면 이거를 이제 C라고 해. 똑같이. 방법 간단해. 그러면 A가 B까지 갈 거야. 갈 수 있는 경우를 한번 구해보자. 첫 번째는 C 안 쓰고 그냥 A 5번에 B 2번 하면 갈 수 있지. A 5번에 B 2번 하면 갈 수 있어. 요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내가 C를 한번 써보고 싶어. 그럼 C를 한번 써보자. C 한번 쓰면은 여기에 오잖아. 그럼 A 4번에 B 1번으로 갈 수가 있어. A 4번에 B 1번. 직접 해보면 알 수 있어. 그럼 최대로 C 2번까지 쓸 수 있겠지? C 2번 쓰면 요렇게 하는 거잖아. 여기까지. 그럼 A 3번에 끝나네? B 안 가도 되겠네? 이미 세로는 다 올라갔으니까 요렇게까지 되겠네. 이거 말고 조합이 없어. 이렇게 가는 거 말고는. 오른쪽으로 5번, 위로 2번. 이거나 대각선 1번, 오른쪽 4번, 위로 1번. 이거나 대각선 2번, 오른쪽 3번. 이거 셋 중에 하나라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같은 곳이 있는 순위를 해주면 되지. 뭐를 먼저 갈지? 뭐 A, B, A, B, A, B 이런 식으로 갈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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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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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갈지? 정하라는 거지. 그럼 총 나열하는 거 7팩에다가 겹치는 거 5팩, 2팩. 21가지죠. 마찬가지로 얘도 A 4개, B 1개, C 1개니까 6팩에 겹치는 거 4개, 30까지. 얘도 5팩에 겹치는 거 6팩, 3팩, 10까지. 그러면 61가지가 되겠죠? 답은 1번. 괜찮아? 안 돼. 그래. 지금 2개밖에 안 했는데 뭐 그만해. 자, 마지막 그럼 8번. 8번도 읽어봐. 시험에서 이런 거 나올 거란 말이야. 이런 거 풀 수 있어야지. 맨날 첫장만 풀고 이제 못 풀고 항상.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떻게 나누면 되겠어? A, B, C 중에 중복 4개를 택해서 나열할 거야.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뭐 A, B, B, C, 뭐 A, C, C, C 이런 식으로 뭐 나열될 거야. 근데 조건이 A가 적어도 2개는 연속해야 된대. 그러니까 적어도 2개는 이렇게 연속되게 해야 되는 개수를 구하래요. 얘는 어떻게 나눠야겠어? 나 어떻게 나눌지 생각을 해야 돼. A가 2개 연속일 때, A가 3개 연속일 때, A가 4개 연속일 때 이렇게 나누는 거야. A 그냥 2개 이상인 게 2개, 3개, 4개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한 번에 구하는 방법이 없어. 항상 나눠서 해야 돼. 2번 연속일 때 해볼게. 그럼 A 2번 연속이니까 무조건 AA 이렇게 2개는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럼 나머지 2개는 나올 수 있는 게 뭐 있어? 나올 수 있는 거 뭐 BC, BB, CC 이렇게 3개 중에 하나지? 근데 A는 2개가 무조건 연속이잖아. 그러니까 얘네 4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안 돼. 연속이니까 얘네 둘은 묶여 있어야 돼. 묶어줘야 돼. A 세트야. 그냥 4개를 배열해버리면 뭐 이런 것까지 해버리는 거야. A, B, C, A. 이런 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묶어줘야겠지? 그러면 BC일 때 경우 구해보자. 묶었으니까 총 3개의 문자가 됐어. 3팩이네. 겹치는 것도 없네. 그치? 그 다음에 BB랑 CC일 때는 총 3개니까 3팩인데 BB라는 애가 겹치네. 2팩으로 나눠줘야지. 얘는 묶은 거니까 겹치는 거 아니라고 했어. AA라는 한 문자인 거야. 그 다음에 CC도 똑같지? 그러니까 이 경우가 2가지가 있는 거지. 그럼 결국엔 A가 2개 연속할 때 총 경우의 수 몇 개야? 얘 6개 더하기 얘 3개, 2배, 6개 총 12개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AA 2개가 연속할 때는 총 12
이것도 천천히 생각해봐. A 3개가 연속할 거래. 그러면 A 이거 3개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나머지 좋아 뭐 만들 수 있어? B나 C, A, C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여기서 한번 착각하는 거. 이 A 3개도 묶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안 돼. 그러니까 3개가 쭉 연속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2개, 적어도 2개 연속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그냥 배열만 해도 무조건 2개는 연속이야. 어떤 경우라도 B가 맨 앞에 있든 이런 경우든 이런 경우든 뭐 이런 경우든 이런 경우든 어떤 경우도 적어도 2개는 다 연속이 되잖아. 그러니까 굳이 묶지 않아도 경우의 수가 포함되는 거야. 얘는 근데 안 묶으면은 A가 양 끝으로 배열이 되면은 이 조건에 위배되잖아. 근데 얘는 상관없지? 그러니까 그냥 안 묶어도 돼. 그럼 그냥 얘네 배열하는 거. 4팩에다가 4팩으로 나누고 이런 경우가 2가지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는 거지. 4 곱하기 2에서 8가지. 마지막. 그럼 A가 4개 연속. 이거 너무 간단하지? 이거는 그냥 A 4개 있는 거 한 가지. A. 요거 한 가지. 그러면 12가지, 8가지, 한 가지, 더해서 21가지. 이렇게 써주면 끝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라이트센 오늘까지 배운 거 그거 숙제로 하고 그 다음에 중복조합 이항정리 이거 기초 연습 파트 있잖아. 24쪽, 25쪽 이거 안 푼 사람들